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. 최근에 있었던 GitHub Actions 보안 사고입니다. 아, 네. 그 TJ Actions Change their Files 액션 관련 사건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특히 보안연구원 윤지환님의 분석글을 중심으로 이 액션이 어떻게 공격받았고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희 목표는 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CI/CD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.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. 네, GitHub Actions는 코드를 바꾸면 빌드나 테스트, 배포 같은 걸 자동으로 해주는 도구잖아요. 네, 개발자분들 많이 쓰시죠. CI/CD 파이프라인의 핵심이고요. 그렇죠. Continuous Integration, Continuous Deployment 이런 자동화로 개발 속도랑 안정성을 높이는 건데 여기서 secret, 그러니까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중요 정보가 새어나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. 맞아요. 시스템 접근 권한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.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네, 바로 그 심각한 일이 2025년 3월 14일에 터졌습니다. 네, 3월 14일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던 TJ Actions Changed Files 액션에 백도어가 심겨 있었던 거죠. 네. 근데 그 공격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. 어떻게요? 처음에는 basic64라고 데이터를 좀 알아보기 어렵게 바꾸는 방식으로 인코딩된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켰어요. 아, 일단 숨어서 들어온 거군요. 그렇죠. 그걸로 다음 단계 공격 코드를 몰래 다운로드 받게 한 거고요. 그 다음엔 파이썬이랑 쉘 스크립트를 같이 써서 아, 여러 개를 섞어서 썼군요. 네, 시스템 메모리 정보를 뒤져서 특정 패턴을 찾도록 했어요. 그 정규식 패턴이라는 게 JSON 데이터 안에서 is secret 값이 true인 걸 찾는 거였죠. 아하, 이건 비밀 정보다 라고 표시된 것만 쏙쏙 골라내려고 했군요. 정확합니다. 그렇게 찾은 비밀 정보를 그냥 빼돌린 게 아니라 다시 basic64로 2번이나 감쌌어요. 2번이나요? 왜 그랬을까요? 아마 탐지를 피하고 흔적을 더 감추려고 했던 거겠죠. 예전에 다른 공급망 공격에서도 비슷한 기법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치밀하네요.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다면서요? 네, 이게 정말 아찔한 부분인데 공격자가 훔친 시크릿을 그냥 자기 서버로 보내는 것 외에도요. 네. 또 뭘 했는데요? 그 워크플로우 실행 로그에다가 그냥 출력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. 네, 로그예요. 그럼 공개 저장소 같은 경우는? 그렇죠. 만약에 그게 공개 저장소였고 또 로그가 바로바로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그 시크릿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. 와,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인데요. 그럼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?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워크플로우 실행이 한 1104번 있었는데 그중에서 276번 실행해서 공격 코드가 실제로 돌았어요. 276번이요? 네, 그래서 유출된 시크릿 개수만 총 603개로 파악됐습니다. 603개. 엄청나네요. 어떤 종류의 시크릿이었나요? 대부분 한 77% 정도는 임시 기탑 토큰, 그러니까 GHS로 시작하는 토큰이었어요. 이건 유효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죠. 그럼요. 근데 더 심각한 건 도커 허브 인증 정보나 AWS 접근 키 같은 아주 치명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. AWS 키까지요. 와, 이건 정말 클라우드 환경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거네요. 맞습니다. 컨테이너 저장소 접근 권한까지도요.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. 아, 듣고 보니 정말 심각했네요. 그럼 지금이라도 개발자들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겠군요. 그럼요.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액션 아이템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당연히 본인 워크플로우에서 TJ Actions Changed Files 이 액션을 쓰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. 네, 일단 사용 여부 확인. 그리고요? 그리고 보안 점검을 해야죠. 만약에 이 액션을 사용했다면 관련 로그는 즉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. 혹시라도 노출됐을 수 있으니까요. 로그 삭제. 중요하네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노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키들 있죠. GitHub 토큰, 도커 허브 인증 정보, AWS 키 같은 것들. 이건 즉시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 아,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군요. 네, 이건 그냥 필수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사용하는 모든 서드파티 액션을 특정 커밋 해시, 그러니까 SHA 값으로 고정, 피닝하는 게 중요해요. 액션 고정 피닝이요.
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? 뭐랄까, 액션 개발자가 새 버전을 내놓을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두지 말고요. 내가 검증한 특정 버전, 그 버전의 고유 식별자인 commit SHA 값으로 딱 지정해서 그것만 쓰도록 하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면 나중에 개발자가 악성 코드를 넣더라도 내 워크플로우는 영향을 안 받겠네요. 그렇죠. 딱 그 안전하다고 확인된 시점의 코드만 계속 쓰는 거니까요. 이건 GitHub에서도 관장하는 보안 강화 방법입니다. 네 번째 조치도 있을까요? 네, 이건 좀 더 능동적인 방어책인데요. 허니 토큰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. 허니 토큰이요. 꿀단지 토큰. 그건 뭔가요? 하하, 그렇죠. 일종의 가짜 비밀 정보를 일부러 시스템에 심어두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가짜 AWS 키 같은 걸요. 아, 함정 카드 같은 거군요. 네, 맞아요. 만약 공격자가 이걸 진짜 시크릿인 줄 알고 훔쳐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바로 경고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두는 거죠. 공격 시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와, 정말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네요. 네. 이번 사건은 결국 자동화된 워크플로우, 그러니까 CI/CD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외부 코드를 가져다 쓸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. 맞아요. 편리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안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대안적인 CI/CD 도구나 다른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핵심은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것 같아요. 어떤 도구를 쓰든 기본적인 보안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시죠. 네, 액션 버전을 특정 커밋에 고정하는 것, 피닝, 그리고 워크플로우 로그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, 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비밀 정보를 아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,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저도 이번 일을 보면서 신뢰했던 도구라도 그 안에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편리하면은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. 맞습니다. 단순히 키를 바꾸고 로고를 지우는 기술적인 대응을 넘어서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편리한 자동화 시스템들 있잖아요.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외부 코드나 라이브러리들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또 얼마나 당연하게 신뢰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너무 암묵적으로 믿고 쓰는 경향이 있죠. 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그 수많은 신뢰사슬 중에서 단 한 부분이라도 좋으니 직접 한번 확인해보는 작은 행동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 작은 점검이 미래의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.